선수층이 결국엔 얇다고 보는데 이 팀들은 파도가 쳐도 시즌 때 심하게 칩니다. 그게 최근에 몇 년을 봤을 때 롯데지 않나. We feel strongly, we're so excited about the 2023 season on what we can possibly do. We think we're going to be the surprise team for this year.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짧지 않은 시간, 뭐 장기적으로 보고 끌어왔는데 뭐 올 시즌, 내년 시즌 성적이 나지 않는다면은 뭐 팬들도 기다려주지 않을 거고. 야구 팬들이 기다리신 프로야구 개막이 4월 1일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롯데 스프링캠프 소식과 다양한 분석으로 올 시즌을 전망합니다. 류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710788. 혹시 이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네, 이게 바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정규 시즌 성적을 나열해서 롯데 팬들이 팀에 붙인 비밀번호식 별명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른바 봄에만 잘한다는 봄대, 늘 꼴찌만 한다는 꼴대, 우픈 현실을 반영한 그 롯데 별칭들인데 과연 올 시즌엔 이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네, 롯데가 35일간 해외 전지훈련을 갔다가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1차 훈련 때 우리 류 기자가 괌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롯데는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해외 스프링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약 20일간 진행된 1차 캠프 괌 현지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반, 괌 현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롯데 선수들은 중량 운동부터 유연성 훈련, 유산소 운동까지. 아침부터 흐르는 땀은 식을 줄 모릅니다. 독사로 불리는 김현우 코치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기초 체력입니다. 같은 시각 인근 롯데의 훈련구장 파세오 구장엔 6명의 또 다른 선수들이 나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어 진행된 내야 수비 훈련. 가벼운 몸놀림으로 잡고 던진 공이 일루스 글러브에 정확히 꽂힙니다. 매일 진행되는 아침 과외 훈련. 어린 선수, 베테랑 선수 가릴 것 없이 지명을 받으면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연습 양을 좀 많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뭐 아침부터 그 특히 수비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오전 오후 내내 방망이를 치는 걸 보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메인 훈련이 진행되는 괌의 대대도 구장입니다. 선수단 숙소에서 차로 불과 15분 안팎. 타격 훈련부터 주루, 불펜 투구, 수비 등 다양한 훈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훈련 환경에 부산에서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 시간까지. 미국이나 호주, 일본으로 떠난 다른 구단과 달리 롯데가 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We don't have to go through the jet lag of a 14 or 15-hour flight on a travel day. These are the facilities. We're able to get everything that we need to do. We're able to get everything done the way we want to get it done. 불펜 연습장에선 투수와 포수가 짝을 이뤄 투구 연습이 한창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투수들의 눈빛도 실전 못지 않습니다. 시즌에 맞춰갖고 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몸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은편 구장에선 타격 훈련이 한창입니다. 타격 훈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지만 주루 훈련과 수비 훈련 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내야수들 잡으려고 가, 내야수들!
1차 스프링 캠프에선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훈련 시간 내내 한낮 기온은 최고 31도. 온몸은 까맣게 탔고 따가운 직사광선에 화상까지 입기도 합니다. 오후 3시, 공식 훈련이 끝났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남아 개인 훈련을 갖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건데 구장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본인의 등번호를 써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롯데 스프링 캠프와 가장 달라진 자발적인 훈련 참여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의혹이 좀 많은 상태라 다들 거의 모든 선수가 참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역대급 훈련량. 최근 5시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 선수들은 올해는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기 위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만 봐도 네.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선수들 어디 있습니까? 네, 롯데 선수단은 1차 괌 캠프 이후에 2차 일본으로 건너가서 2차 이시가키, 3차 오키나와 캠프를 마치고 지난 7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는 국내에서 시범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롯데 선수들 지금까지 보면은 네. 시범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하다가 정규 시즌에 항상 성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봄대라는 별명이 붙었고 우리 프로그램도 올해도 봄대인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참 불명예스러운 별명인데 과연 실제 봄대인가? 결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이 징크스가 완벽히 맞다고 보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KBO가 운영하는 팀별 순위 변동 자료입니다. 취재진은 롯데의 역대 시범 경기와 역대 정규 시즌 4월, 5월까지의 순위, 그리고 최종 순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즌별 가을 야구 진출 여부를 롯데가 그해 봄대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KT 위즈의 창단으로 10개 구단 체제가 만들어진 2015년 이후부터는 5위까지, 2015년 이전엔 4위까지 가을 야구에 진출했습니다. 전 후반기 리그가 하나로 통합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4시즌 동안 롯데가 시범 경기에서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순위에 든 건 모두 20차례. 이 20차례 가운데 정규 시즌 최종 순위에서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한 건 8시즌입니다. 시범 경기 순위와 정규 시즌 최종 성적 간 상관관계는 20번 중 8번.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은 40%의 확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봄대라는 별칭의 60%는 맞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3시즌이 전형적인 봄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 1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34시즌 중 롯데는 모두 12차례 시범 경기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12번의 시즌 가운데 롯데가 정규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한 건 창단 2번째 우승이자 마지막 우승인 1992년 시즌을 포함해 모두 7차례입니다. 12번 중 7번, 절반이 넘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면 정규 시즌 성적도 어느 정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번엔 역으로 분석해봤습니다. 34시즌 동안 롯데가 가을 야구에 진출한 건 모두 11시즌. 이 11번 가운데 시범 경기 성적이 가을 야구 진출권에 들어왔던 건 8번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이 정규 시즌 성적으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성적을 살펴봤을 땐 가을 야구를 경험한 2017년 이후 6시즌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 4월까지 2위를 달리다 8위로 정규 시즌을 마친 것을 제외하면 4월까지 성적이 안 좋았을 땐 가을 야구 진출 실패. 4월까지 5위를 달렸던 2017년엔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봄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최종적으로는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봄대라고 하는 거는 선입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입관을 깨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 선입관은 또 롯데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순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의 또 다른 별칭 가운데 이른바 팔치올이라는 게 있거든요. 8월에 치고 올라간다. 정규 시즌 끝날 때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8월까지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8월까지의 성적이 그대로 최종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시즌 동안 8월 순위가 그대로 최종 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모두 6번이었습니다. 롯데가 가장 최근 가을 야구에 진출한 게 2017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8월 승률이 무려 7할이 넘었습니다. 롯데 순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야구 10개 구단 체제가 정착된 2015 시즌부터 지난해까지 8시즌 팀 타격, 투구, 수비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타격의 경우 팀 타율을 기준으로 어떤 시즌이 가장 좋았는지 비교해봤는데 일단 리그 꼴찌를 기록한 2019년에 팀 타율이 가장 낮았고 유일하게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2017 시즌이 8시즌 중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 7위를 기록한 2018년과 최종 성적 8위에 머문 2016년 팀 타율이 최종 3위를 기록한 2017년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시즌 순위와 이에 따른 팀 타율 순위를 매겨보면 크게 연관성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연관성은 투구와 수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야구 통계 지표가 있는데 2017 시즌 롯데 선수들의 WAR의 합은 24.96, 비교한 8시즌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7위를 기록한 2018과 2020 시즌이 그 다음으로 높고 8위를 기록한 2015, 2022 시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 꼴찌에 머문 2019 시즌의 WAR이 8위로 리그를 마친 2016, 2021 시즌보다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수비 부분은 수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야수가 수비 상황에서 송구, 포구, 중계 플레이를 어느 정도로 실수 없이 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을 야구에 진출한 2017 시즌이 가장 높고 리그 꼴찌를 기록한 2019 시즌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타격보다는 마운드의 승리 기여도가 높고 수비가 실책 없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롯데의 시즌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즌은 무조건 투수건 타자건 팀이건 상관없이 사이클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베테랑 선수나 신예에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하고 베스트 멤버가 잘 융합이 되면은 이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파도가 적게 갈 수가 있다고. 지금 영상을 보면은 결국 투수력하고 그다음에 수비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반에 기선을 잡아서 그 기선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봄대 징크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롯데도 이런 부분을 알고 이번 괌 스프링 캠프에서 체력 훈련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야구의 여러 통계 지표 가운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쌓여온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롯데 선수들하고 코칭 스텝은 올해 성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직접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 많은 선수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가을 야구는 무조건 간다는 자신감을 다 갖고 있긴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롯데의 변화는 새로운 얼굴들의 대거 합류입니다. 롯데는 포수에서 유격수로 이어지는 센터라인의 부진이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스프링 캠프 시작 전 이 고민을 덜어줄 2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팬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주전 안방마님 포수 유강남. 최근 5시즌 연속 시즌 130경기 이상 출전할 만큼 내구성이 검증된 데다
투수들의 공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프레이밍 능력에 있어선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유강남이라는 이름이 크기 때문에 뭐 선수들 특히 뭐 용병 선수들이나 또 기존 일대 선수들도 되게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운드 위에서 좀 더 믿고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투구 훈련 땐 투수들의 길을 확실히 살려주고 타격 훈련 때도 후배 선수들을 독려하며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랑 투수들이랑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LG 못지않은 투수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명의 신입생 유격수 노진혁도 베테랑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주장이자 이루수 안치홍과 리그 최고 수준의 키스톤 콤비를 구축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같이 합 맞추다 보면은 좀 더 키스톤 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투수진은 40억 원 팔 FA 투수 한현희가 가세해 선발 자원이 탄탄해졌습니다. 10kg 가까이 감량한 만큼 올 시즌 명예 회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선수들은 좀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름 이제 진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선수들보다는 제가 더 잘 뛰지 않을까요? 나중에 되면. 국가대표까지 지낸 베테랑인 만큼 예전 기량을 되찾는다면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현희 선수가 선발의 한 축을 어떤 식으로 맡아주냐에 따라서 롯데가 초반 행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5선발을 확정짓지 못해 갈팡질팡하던 롯데 선발진은 올 시즌 출발부터 다릅니다. 시즌 초반부터 에이스로 활약한 찰리 반즈. 시즌 중반 합류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 왕년의 탈삼 진왕 댄 스트레일리가 일찌감치 선발 두 자리를 확정지었고 롯데 토종 에이스이자 WBC 국가대표 박세웅까지 더해 든든한 3선발을 구축했습니다. It really lets us skip the kind of get to know you phase and getting comfortable in Korea phase. We get to show up and just get to work, and that's just going to make us a better baseball team. 여기에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나균환으로 선발 투수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불펜 투수진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의 불펜 평균 자책점을 리그 꼴찌를 기록했는데 반드시 막아야 할 승부처에서 다른 팀보다 점수를 더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차우찬과 김상수, 신정락과 윤명준 등 베테랑 투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구승민과 최준용이 버티고 있는 불펜진에 철벽 마무리 김원중만으로는 부족했던 경험과 무게감을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는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5승 2패를 기록할 정도로 새로운 영입생들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오는 시기, 그리고 이제 베테랑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시너지를 가장 좋게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롯데의 대체 불가능한 득점원인 4번 타자 이대호가 은퇴하면서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이대호가 점찍은 롯데의 유력한 차세대 4번 타자 한동희는 누구보다 바쁜 스프링 캠프를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4월까지 4할이 넘는 타율로 월간 MVP까지 수상했지만 옆구리 부상 이후 후반기 아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타점이란 부분이 되게 공백이 좀 클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딴 것보다 타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타율과 안타, 타점 등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이대호를 넘어선 선수가 없었던 만큼 공격력 저하가 우려됐지만 롯데엔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더 커 보입니다. 이대호처럼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는 없어도 외야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도루를 기록한 황성빈과 후반기 무려 4할 1푼 4리의 타율을 기록한 고승민,
그리고 든든한 외국인 타자 렉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영입생 안권수와 포스트 이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1차 지명 신인 김민석까지 더해졌습니다. 1군에서 빨리 엔트에 들어가지고 일단 시합 뛰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좀 크게 잡자면은 이제 신인왕 받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공격 활로를 개척해 팀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Maybe we don't have one guy that's going to drive in 100 runs or hit 25 to 30 home runs, but we have a team where we can manufacture and create runs in a different way, a more athletic way. And so the identity of the team is changing. 이대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선수의 좀 기용 폭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좀 더 짜임새 있는 팀이 될 수 있고 기동력이 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포스트 이대호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롯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 올 시즌 확 달라진 롯데는 4월 1일 개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수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총력을 쏟는 거, 이게 우리가 롯데에 거는 기대고요. 그럼 봄대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부터 급격히 나빠진 지난해가 사실 이례적이었던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또 한 번 속아본다는 롯데 팬들 사실 많으실 텐데요. 올 시즌엔 긍정적으로 달라진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이번 시즌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통계를 가지고 롯데가 가야 될 방향을 말해준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류 기자,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